파리오 대책이죠. 가계부채 대책, 분양시장에 끼친 영향, 효과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사실은 이 가계부채 대책이 본래는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가계부채 자체가 지나치게 1200조를 넘고 있죠. 그래서 그 주택담보와 관련된 대출도 지금 한 절반에 가까운 한 550조 정도 되니까 사실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겨날 수 있는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사실은 대책을 발표했던 건데요. 8.25 대책은 이번에 사실 주객이 전도돼서 그 가운데 주택의 신규 택지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그 선언을 다시 왜 언급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 9.1 대책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이미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죠. 그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되면서 이러면 향후에 있어 신규 택지가 부족하니까 공급 자체가 인기 지역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상당히 수요층들의 심리를 갖다가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과 함께 대출 시장에 있어서 대출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은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존에 DTI도 있고 했지만요, DS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총체적인 상환 능력 점검과 집단 대출 심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DSR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뎁 서비스 이제 그 라티오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전번에는 주택담보 대출과 관련되어서 자기가 소득으로서 그것을 갖다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체크했다면 이것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총 부채에 대해서 상환 능력을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존 그 우리의 DTI보다는 이 DSR 자체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아마 대출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출 능력이 상당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 중도금과 관련해서 이제 보증 심사건이라든지 그런 보증 심사율 자체도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투기적인 수요들이 사실은 많이 억제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뭐 단정적으로 그 효과 자체를 갖다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금씩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인기 지역에 있어서는 최근에 여러분들께서도 뭐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50대 1, 100대 1이 사실은 그렇게 흔하지 않는, 흔한 그런 상태가 놀라운 일이 아닌 상황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인기 지역에 있어서는 미분양이 사실은 적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그 8월 기준으로 해서는요, 잠깐 그 전달에 비해서 잠깐 좀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여전히 6만 호를 넘는 6만 2천 호 내외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 정도에 머무른다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어떤 그런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증가한다면 그리고 미분양 물량의 증가는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점들을 감안할 때 현재의 그 비인기 지역, 그러니까 주택시장에도 양극화가 지금 상당히 심한 편인데요. 비인기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주택 구입을 어떤 고려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그래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2003년부터 2006년에 부동산 그 좋은 시장 때 네네. 정부에서 주는 시그널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뭘 규제를 한다 그러면 규제 뒤에 이제 완화가 될 거니까 미리 선점 투자하자는 개념인 그럼요. 거. 네. 완화한다 그러면 좋은 시장이 계속 이런 비이성적인 시장이 펼쳐졌었죠, 그때 네네. 당시에. 근데 조금은 경우는 다른데 지금 분양시장 일부 시장들이 그때와 전조가 좀 비슷한 그런 느낌도 제가 사실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의 분양 시장은 사실은 이제 규제가 뭐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제 거의 다 대부분 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양 시장에 사실은 걸림돌은 그다지 이제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분양 그 질서라든지 분양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인 그런 선 범위 내에서 사실 머문다면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경기를 뒷받침해주는 굉장히 견인차가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시장에서 과열 조짐이 보이거나 투기적인 그런 수요 혹은 투자적인 수요에 좀 과열된 양상들이 시장에 접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난관, 장애 요인들이 많이 또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실상의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되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현재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도 선에서 가능한 한 주택시장의 규제 자체를 신설하거나
재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런 분양시장의 분양의 과도한 측면에서 일부의 과열된 모습들이 지속이 된다고 할 때는 사실은 기존에 이제 그 먼지가 쌓이고 있던 그러한 규제 수단들이 다시 재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를 비롯한 전문가분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과거의 가격 규제라든지 또 지나치게 과도한 어떤 규제가 도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기적 수요나 투자적 수요들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지역적, 국지적 그러한 어떤 측면의 정책적 수단으로서 재당첨 금지라든지 또는 이제 그 전매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지정처럼 해서 그 지역의 정상이 심한 곳을 중심으로 상당히 스마트하게 제한적으로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사실 지금 그 체질 자체가 굉장히 그 약한 그런 것이 우리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마치 겉으로는 굉장히 그 덩치가 큰 성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만 충격을 가했을 때 그 부분에 의외로 약한 부분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어떤 그 처방약을 쓰기보다는 그 문제가 생긴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어떤 그런 수단을 쓰는 그런 쪽을 많이 정책 당국의 어떤 의견으로서 이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그쪽에 있어서는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가 이 시장을 갖다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서로 분양 거래 질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그 공감하는 또 공감대를 넓혀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직 질문이 3개나 남았는데 벌써 시간이라 해서 마지막 질문을